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어제 코스피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는 많은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장주들이 오른 걸 두고 성장주들 이제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종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도 나는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가는 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이 골라주시는 표적 종목 함께 확인할 거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한 시간 생각보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는데요. 방송 종료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드디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당장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가 좀 닿는 거겠죠. 코스피가 파란 불을 켰는데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문가 시각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FOMC 다음 달도 있을 거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속 있을 이슈들 나오게 되면 매는 맞으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맞기 전이 무서운 거지. 금리 인상 계속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별 일 없는데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해놓고 또 한다라고 해놓고 또 안 해놓고 또 한다고 그러고 또 얘기하고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해버리든가.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이 없는데 할 거긴 할 건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남겨놓으면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긴 할 거라는 얘기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제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만큼 흔들렸어요. 그렇죠? 이만큼 흔들려야 되는데 이만큼 흔들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신고가 갱신을 했죠. 역사상 3,266을 돌파를 했고 박스권 돌파된 시장입니다. 그럼 돌파에 따른 순환매가 이제 나올 건데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흔들려서 종목들이 아침에서는 조금 한 0.5% 정도 대부분 밀리는 흐름이었다가 지금은 올라가는 애들이 또 눈에 또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VCNC 소비주 오늘 아주 폭등을 하죠. 자, 일단 지수의 흐름도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지수 흐름 보면 코스닥은 1000 안착이에요. 지금 1000 안착이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폭등을 안 해서 그렇지 미국 시장 웬만큼 빠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 급락 없습니다. 그리고 차츰 올라가는 시장 만들어질 거예요. 코스닥은 오늘 강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도 이 정도 밀리는 거지 이게 장대음봉으로 급락하거나 박살날 일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들어 올려주고 그런 시장이라 우리나라는 일단 정고점을 돌파한 시장이라 계속 순환매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종목들도 보면 아까 이제 AVCNC도 있었지만 덕산, 네오록스라고 정고점을 돌파를 해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거 외에서도 뭐 이루온도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지금 뭐 호텔신라도 소비주들 호텔신라도 지금 다시 강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관광 관련주들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지금 플러스 0.3, 0.2% 상승으로 바뀌었고 파라다이스도 0.2% 상승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CJ E&M도 어제 이어서 계속 강세 흐름을 어제 조금 고점을 주다가 아니네요. 지금 아예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돌파를 하고 SM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소비주 흐름들 일단은 좋은 흐름 아까 오전보다는 더 좋은 흐름 가져가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저지 관련주 쪽도 지금 플러스의 흐름들이 잡히는 LG화학으로 비롯해서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들도 플러스권으로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2, 3%대 지금 강세 보여주는 것도 코스모 신소재는 5%대 지금 강세. 이 정도면은 뭐 시장 뭐 두려운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종목들, 순환매 종목들 잘 잡아서 수익 내기만 잘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그 패턴 매매 내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괜찮은 종목들을 폐업 종목으로 드릴 텐데 저점에서만 잘 잡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신고점을 돌파한 시장이고요. 종목들이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 순환매 혹은 패턴주 매매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까지는 굉장히 그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7월 달은 실적 장세로 좋을 거고 7월 달, 8월 달에서는 이제 개별주장이 되면서 대형주들은 대형주대로 천천히 알아서 잘 올라가고 개별주들이 폭등하는 예를 들어서 이루온처럼 이런 식의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지금은 꾹꾹 눌러놓고 있다, 그렇죠? 꾹꾹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데 7월 달, 8월 달 장에서 이렇게 폭발을 하는 이런 이제 종목들의 개별 종목 장세의 폭등 장세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 왜? 유동성 장세. 전 세계 돈이 다 풀렸는데 코인 시장이 아주 하락장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무지막지한 수십조 혹은 몇 천조의 큰 자금들이 다 이제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부동산도 좀 들어가겠지만 주시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세력들이 그 돈을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오게끔 왜냐하면 들어올려야 개인들이 따라오지 지금처럼 움직이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투자뿐만 아니라 매매로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뛰어 올려야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점을 제가 볼 때는 7월 달, 8월 달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크를 치고 쭉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이제는 팔아줘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꽤 곤란할 겁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자연과 환경 말씀드리지만 작년 9월 달에 한번 얘기했고 최근에 5월 달에 한번 얘기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 올라가죠. 이런 식의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시즌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신고가입니다. 겁먹지 말고요.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쭉 가시면은 편안할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죠. 오히려 좋은 상황인데 심지어 다가오는 7월, 8월도 기대해 볼 만한 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은데 종목을 잘 잡아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그 좋은 종목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차바이오텍 덕분에 든든했습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하고 나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월요일에 편입됐던 대아TI 바로 목표 수익률 도달에 성공했고요. 화요일 종목이었던 아시아종묘도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이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이 250%도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남해화학이 올라와 있네요.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자, 남해화학은 이제 남북경협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바로 비료 관련주 쪽이죠.
비료 가격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식물을 그 생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요소가 PN 그다음에 인과 칼륨, PNK, 칼륨과 인산, 그다음에 질소. 이게 필수 요소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이제 가격들이 1.5배에서 2배 가격이 다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료사들이 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즘에서 기사가 5월 25일 날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이제 비료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가격에서는 못 판다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하는 그런 이제 협상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비료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서 고려 시멘트가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철강 업종들도 철강석 가격들 그다음에 뭐 구리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이 이게 상승을 하거나 하면서 그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5월 25일 날에 농협과의 비료 회사들의 그런 협상 단계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가격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원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 비료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매년인지는 제가 잘 안 봤는데 매달인지 매년인지 매년이겠죠. 500억에서 600억을 적자가 지금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격을 올릴 텐데 올리면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럼 비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좋아지는 부분의 이슈를 타고 남해화학이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남해화학 비료 관련주들 이제 앞으로 장마철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앞서서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뭐 백신도 주겠지만 대화가 잘 통하게 되면 뭐 철도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주들도 있고 다만 지금 조금 떠 있는 그나마 비료 관련주 쪽에서 지금 대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장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는데 매매적인 관점에서 드릴 거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손절 라인까지 요거는 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예전에 APS 홀딩스처럼 물렸다가 나중에 140%가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140%가 수익이 나지 처음에서는 20% 물릴 수가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카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로는 어제 4,500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역에서 드리고 나서 수익이 좀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 가격적으로 다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사야 될 종목이고요. 얘도 비료 관련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화학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따라 움직일 종목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 장마를 앞두고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비료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암모니아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상승함에 따라서 비료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소비주들도 좀 잘 움직이지만 옆에 사이드 종목으로 남북경협주 쪽에 이쪽 비료 관련주들도 잘 보시라고 제가 심심치 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테마주들은 원래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의 흐름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 카포로는 화학 섹터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 지금 정유주라든지 화학주에 대한 흐름도 좋으니까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살펴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는 AVCN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CNC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바닥에서 이거 처음에서 드렸을 때서는요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욕 나왔던 종목이에요. 작년 12월 4일 날에 드렸는데 큰 손실은 안 났었어요. 그렇죠? 한 10% 정도 손실이 났었다가 수익으로 바뀌었다가 10% 정도 손실이 났었다가 수익으로 바뀌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6개월인가를 그랬던 종목일 거예요. 작년 12월 달인가 그렇죠? 6월 달. 지금 6월 달이니까 6개월 동안 수익이 조금 났다가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고 그러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수익률이 아까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550원 기준으로는 아마 45% 정도 될 텐데
400원 기준으로는 42.7% 수익. 꽤 많이 나왔죠. 이런 식에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애들 뽑지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듣게 되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 정도에서는 대부분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니능률이나 첨당러닝 이런 애들처럼 10개월 뒤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을 200% 혹은 900%.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는 950%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에서는 안 움직이다가 이 퓨처도 마찬가지고 교육주들이 바닥에 있을 때는 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추천을 해도 안 움직여 잘. 그렇죠? 안 움직이다가도 바닥에 있으니까 언젠가 이슈를 만나게 되면 급등을 하는데 애니능률은 950%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0% 가까이, 10배 가까이 거의 올라갔고 첨당러닝도 작년 8월달, 9월달 많이 얘기했어요. 웅진시크빅도 얘기하고 뭐 그때 교육주 뭐 3-4개 얘기했어요. 메가스터디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메가임디도 얘기하고 지금 보면은 그 종목들이 다 100% 이상 올라가거나 200% 올라가거나 어떤 애들은 뭐 300% 올라가거나 그런 지금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렇죠? 이 퓨처는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고 뭐 청담러닝 아까 봤고 뭐 메가임디 이런 애들도 작년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쯤에서 9월달, 10월달 이쯤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지금을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죠. 100% 올라갔다가 지금으로 봐도 한 7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두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APS 홀딩스. 이게 이제 떠 있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로 드렸는데 이거 만약에 어디가 깨지면 손절해 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깨질 때 손절하라 그랬죠. 근데 손절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대응을 안 하는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선수들보다는 초보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손절 안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도 바닥이니까 바닥을 치고 움직이면 나중에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얘도 한 6개월인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물릴 때 당시에서는 손실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지지만 여기에서 차라리 물려서 갖고 있었으면은 110% 수익이고 바닥에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은 200% 바닥에 잡았으면 200% 그냥 고점을 잡았을 때에서 물려버렸으면 110% 수익.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물려도 바닥에서 안전하게 물려야 되고 웬만한 물리기보다는 사자마자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AVCNC도 작년에 12월 4일 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한 번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엄청 바닥에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감사 시즌도 지났겠다. 그래서 12월 4일 날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건데 온다는 얘기를 해놓고 오질 않아가지고 계속 박스권을 타다가 이제는 이제 화장품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슬슬 이제 종식이 되는 단계로 오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많이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소비주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건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 있죠? 다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15,000원, 2만 원. 그럼 언제쯤 많이 팔아야 되느냐? 이미 벌써 많이 팔았어도 되고 조금 남겨놓은 것 중에서 그거를 파는 방법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분할 매도. 그 전까지 해서는 쉽게 안 꺾입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면서 과거의 화장품처럼 움직이게 되면 예전에 2009년도서부터 4년 동안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죠. 이렇게 갈지 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올라간 게 그때 당시 지금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17,000%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뭐 화장품의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이 회사는 지금 적자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갑자기 막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막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2만 원, 2만 5천 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고 쬐끔 남겨놓은 부분들은 욕심을 내서 그 다음 목표치는 15,000원까지 보면서 뭐 짧게 보면 12,500원인데 뭐 많이 팔았겠죠. 그렇죠? 많이 팔고 쬐끔 남은 그 부분만 15,000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수익률이 그때는 이제 100%가 넘어가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그리고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자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는 했지만 이제 그게 정치 테마주라고 딱히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 재생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이슈고 그리고 건설주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를 엮일 수 있었고 그리고 조림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엮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5월 31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여기였었어요. 그때 1,670원. 거기에서부터의 지금의 수익률은 90.7%고 작년에서 9월 11일 날이면은 여기쯤인데 항상 드리는 자리들을 보게 되면 저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떠 있을 때 드리질 않아요. 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여기서 수렴을 마무리를 하고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드렸는데 안 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물리면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가 수익이 나면 1년도 안 걸렸어요. 작년 9월 달이니까 115% 수익, 115.9% 수익인데 오늘 고점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놓고 길어야 10개월이고 짧으면은 뭐 한 달, 두 달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튑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두 달 내에서 100% 넘는다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떤 종목이 두 달 안에 100%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천운이 정말 닿았을 때 나오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100% 정도 올라가려면 1년 정도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된다라고 뭐 기사 많이 나오죠. 근데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100% 수익 나오는 것들이 탄력적으로 튀는 애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100% 수익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러는 흐름들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흐름이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연광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2,4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노려도 됩니다. 10,000원까지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아직 시장이 죽지도 않고 테마주들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얘기 듣고 신규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쌍방울처럼 됩니다. 쌍방울 급등했다가 지금 잘못 들어간 사람들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라 그랬죠. 마이너스 37%인데 이거 마이너스 37% 이거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영영 안 올라오고 영영 안 올라오고 쭉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 있을 때 공략하면은 항상 위험하니까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카프로인데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6월 4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 이게 좋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료라든지 수급도 괜찮고요. 이제 거래량만 이제 더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바닥주입니다. 완전 바닥주예요. 이렇게 쫙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죠. 예전에 38,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2016년도에서 제가 타 방송에서 카프로를 추천했었어요. 그때 당시도 왜 추천했냐면 TK 케미칼과 그러니까 GS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쪽 화학주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움직이면 항상 움직여요. 아니면 걔네들이 움직이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항상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TK 케미칼과 카프로가 모양들이 비슷했고 좋았기 때문에 그때 카프로를 추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추천하고 나서 단번에 300%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강연회에서 막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요만큼 움직였는데 300%나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올라가도 300%가 올라가고 400%가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전에 있던 자리까지만 올라와줘도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슈를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지금 얘는 화학 섹터이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주 쪽이고 비료 가격은 인상을 조만간 할 것 같고 그 인상하게 되면 시멘트 가격 인상할 때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던 흐름들을 보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지금 구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대한전선도 그 전선 그 구리라든지 이런 거 가격 오르니까 이제 최근에 폭등을 했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철강주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기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뻔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비료 가격 상승하나 안 하나 찾아보면은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와줍니다. 조만간에 비료 가격 상승할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또 철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수요는 많아질 거고 공급은 힘들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그 가격 오른다 그러면 기존에 먼저 급등했던 애들 때문에
남해학서부터 해서 카프로부터 해서 얘네들은 올라갈 건 뻔하죠. 그래서 비료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바닥에 있고 차트는 TK 케미칼. 이거는 여러분 차트 공부를 오늘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TK 케미칼도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 2,400원에 그래서 수익률이 70%인가 120%인가 추천해갖고 지금 수익이 최근에 고점까지 230% 이거 여러분들한테 230% 수익을 내준 종목이에요.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리고 매매 시그널에서도 똑같이 추천을 했고 그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는데 지금 카프로가 지금 이 위치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지금 TK 케미칼하고 원래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이때 당시 TK 케미칼의 2,500원, 2,400원 모습, 요 모습과 지금 현재 위치의 카프로의 요 모습과 이렇게 늘리면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하고 튀어버리게 되면은 TK 케미칼과 비슷하죠. 그래서 TK 케미칼도 화학 섹터에서 뭐 섬유 관련주 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SM 상선인가 해가지고 그때 해운업 얘기 나와가지고 급등을 해버린 건데 이슈를 만나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운업 이슈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카프로는 비료 가격, 화학 섹터 요거 가지고 이제 아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다시 고점을 요걸 뚫고 나서 이제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지금에서는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쫓아가면 이거 밀립니다. 그러니까 밀릴 때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거 비싼데 이걸로 사야 되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보면서 여러분들 찍어 드렸던 가격이 있죠. 어제는 4,500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 그때 조금 비싸게 추천할 때가 4,750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5.3% 정도 수익이실 텐데 4,700원대로 내려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전에 4,750원에 추천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니까 6월 4일 날에 한번 추천했었죠. 그러면은 거기 가격 이하에서는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남해화학. 자, 남해화학.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들은 지금 가격에 사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것도 패턴 공부를 하면 전고점 돌파 패턴입니다. 이거는 약세장이거나 박스권장이거나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부딪히고 박살날 거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저항에 지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런 거를 선수들은 이런 것만 따라다닙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최근에 기관들이 사고 연기금이 사고 투신이 사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한 달 동안 해서 기관들이 33만 주 샀네요. 연기금은 13만 주 사고 남북경협주의도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일단 1,500원을 잡아야 돼요. 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게 되면 APS 홀딩스처럼 쭉 빠졌다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얘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서 2만 원을 가면은 나중에야 뭐 100%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20% 깨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APS 홀딩스처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갈 거냐. 그래서 1,500원은 손절 라인을 두고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는 공략하지 마시고 한 1,800원 정도? 예, 1,800원 정도로 밀리면 장중에 지금 여기까지 밀렸던 흐름들이 흔적이 있으니까 1,800원 정도에서는 공략을 한번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남해화 매매적인 패턴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남해화학 소개를 받았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전고점 돌파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밀릴 수도 있어서 이례적으로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어요. 일단 손절가는 1,500원 선으로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보다는 1,800원 가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이정수 위원님만의 정확한 분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전문가님, 종목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종목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종목을 바꾼다고요? 네네. 어떤 종목으로요? SK 바이오팜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SK 바이오팜. 이거 메신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이제 목표가를 알고 싶어가고 이게 한 1년 정도 됐거든, 가지고 있는 제가. 예. 자, 매수 가격은 얼마 되세요? 12만 1,700원입니다. 12만 1,700원.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30%. 네. 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두 개의 회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일전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훨씬 더 실적도 괜찮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네. 네. 바이오팜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흑자전을 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고만 빠지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찾았죠, 그렇죠? 네. 그동안 이게 계속 빠졌던 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네. 실적도 안 좋은데 올라갔다라는 그런 문매의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거의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내리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맞습니다. 이제 흑자전을 했으니까 네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등을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네. 자, 고점에서 빠진 거는 대충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제가 이걸 계속 추가해서 해갖고 지금 이만큼 내려온 게거든, 이게. 그래도 안 망할 회사를 그래도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난 거지. 만약에 이게 시가총액도 뭐 500억짜리고 그랬으면 상장 폐지당하고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거고요. 네. 한 14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만 원, 목고가 14만 원 정확하게. 네, 14만 원에서 한번 파셨다가 네. 조정을 받으면 다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뚫어버리게 되면 쫓아가지 말고 네. 뚫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공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14만 원에서 여기 16만 원은 쉽지는 않는데 16만 원까지의 이 저항 라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일단은 기본 목표치 좀 욕심을 내면 16만 원, 중간치는 15만 원. 그러면 14만 원에서 매도하고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가갖고 16만 원으로 볼까, 예. 그때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항을 치고 내려가는데 네. 갑자기 개인들이 많이 사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그럼 얘는 또 땅굴 파요 또. 그러니까 14만 원 왔을 때 팔고 나서 또 사고 싶을 때에서는 다시 점검을 다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보입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요. 뭐 어떤 거? 오스테 임플란트? 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7,720원인가요? 그렇게 하고 7.7%요. 7.7%? 네, 알겠습니다. 자, 97,280원에 네, 7.7%. 지금 차트는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하고 97,700원. 이거 일부러 돌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네. 듣고 제가 한 며칠 전에 샀거든요. 아, 그래요? 자, 요거는 지금 패턴 자체가 돌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요걸 네. 바닥에서 3만 원에 사는 게 제일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3만 원에 샀었으면 제가 지금 한지 얼마 안 수익이 돼가지고요. 네, 네. 수익이 270%인데,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를 3만 원에 건져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제 300%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선수 패턴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돌파가 됐을 때 공략을 했다면 예. 손절 라인을 깊게 잡으면 9만 원, 네. 짧게 잡으면 9만 6천 원 잡으세요. 네. 더 아니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냥 팔고 나갈까요? 욕심이 없다면은 지금은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팔아도 내일 또 올라가 상관없어요. 이렇게 돌파 패턴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요? 그럼 또 욕심이 생기죠, 그렇죠? 아니 욕심보다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팍 내려가지만 않으면 네.
이렇게 좀 끌고 가볼까 하긴 한데. 아, 끌고 가겠다. 네. 그럼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뭐 욕심이 없다라 뭐 그런 느낌과 같이 공존하면 지금은 절반을 팔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10만 원이 깨질 때 그때 차익 실현하면 돼요. 안 깨지면 나머지는 계속 갖고 가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 CGV를 CJ CGV 28,00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요. 28,000원에 20%?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야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자, 일단 이거는 방송에서도 몇 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작년에도 추천했던 종목. 작년에 샀을 때에서는 굉장히 싸게 들었어요. 22,000원, 23,000원. 예. 그리고 최근에서는 27,000원, 28,000원 딱 고쯤에서 추천했을 텐데 그쵸? 그때 방송 보고 사신 거죠? 예. 네, 지금 수익이 어쨌든 나고 있죠? 예. 지금 그래도 수익이 한 18% 정도 났네요. 34,8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어쨌든 못 간에. 팔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수익이 뭐 15%, 16%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예. 더 났었지만.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장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익 안 난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다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재미가 없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물론 셀트리온 뭐 바닥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고점에서 37만 원에 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가 봐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7%. 확실히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는 게 더 수익이 쉽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갈 것 같아서 미련을 두고 있는데 갖고 가셔도 돼요. 갖고 가도 돼요? 그렇죠. 지금 정고점 돌파할까요? 전고점 돌파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CJ CGV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적자가 났고 전환 사채를 하고 이래서 좀 안 좋은 거가 아닌가. 말씀 잘하셨어요. 이미 네. 그 얘기 나왔죠? 네. 안 좋은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하한가 가고 상장 폐지돼야 돼, 지금.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떨어지질 않네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미련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네. 벌써 얘는 하한가 한 3방은 지금 떨어졌어야 돼, 지금. 근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나쁘지만 이거와 경우는 좀 틀립니다. 근데 그것도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서 궁금하시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예.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뭐 조만간에 어쨌든 CJ CGV는 나쁠 게 네. 없어요. 이미 기사는 나왔고 그리고 영화관 이제 뭐 조만간에 700만 관객 혹은 내년에 1000만 관객 또 찹니다. 그럼 좀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앞으로 1000만 관객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버리시면 되고요. 1000만 관객 나올 것 같으면 들고 가시면 돼요. 답 됐죠? 예, 알겠습니다. 좀 들고 네. 가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의학 69,000원에. 네, 현대의학 네, 69,000원. 69,000원에 네, 30%요. 30%. 네. 자, 69,000원이면은 일단 제가 드렸던 가격에서 사신 거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신 거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최근에 저도 이거를 폐업 종목으로 드려가지고 좀 수익이 나와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파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그래. 네. 네, 이거는 어느 정도는 팔고 가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은 바닥이긴 한데 지금 저항권역이 지금 10만 원권역에 있기 때문에 한 네네.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10만 원 근처 갔다가 다시 밀려도 다시 뭐 한 8만 원을 밀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장기적으로는 네네. 뭐 한 12만 원에서 뭐 최대 목표치는 한 15만 원 보고 끌고 가셔도 네. 상관없는데 네. 단기적으로 빠질 게 좀 걱정이 되면은 절반 정도는 지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장 점검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훨씬 더 쉽겠죠. 자,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면요. 노란톡에서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남해화학, 이 화학주 안에 비료주죠. 계절적 특성을 생각하면 지금 좀 주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남해화학이 지금 차트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손절가 먼저 좀 잡아주셨습니다. 1,5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요. 그럼 매수 적절가 어느 선이었냐? 1,800원 선이 들어오면 좀 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해화학 지금 현재 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매수 타이밍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장 직후부터 계속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250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65% 내린 3,2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그 즈음부터 해서 반등 시동을 좀 거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완연히 빨간불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현재 코스닥 0.37% 상승하면서 1,0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천스닥을 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정수 위원님, 그러면 이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 대응 언제까지 좀 저희가 이런 전략이 유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지금 가볍으니까 좀 유리하다라는 것뿐이지 중형주 이상이 되는 대형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환매로 공략할 수 있는 대형주는 오히려 개별주들보다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좋은데 그 종목은 일부 종목의 하나인 거고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이 지금 가볍고 좋아요, 다. 대부분 다 좋은데 이 중소형주장이 언제까지 되느냐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 6월 달서부터 해서 일단은 7월 달까지는 거의 저는 확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8월까지도 일단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6, 7, 8 중소형주하고 대형주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것보다 탄력적이고 하는 것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여러분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IT 섹터에서 아까 전에 이제 덕산 네오록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지금 코스닥 지수는 1,002. 이미 코스닥 지수는 좋아요. 그냥 1,000스탁 됐고요. 그리고 빠질 생각 없고요. 더 올라갈 생각인데 뭐 그 외에서도 지금 개별 종목들 뭐 튀는 애들은 뭐 그냥 튀라 그래요. 그렇죠? 튀는 애들은 튀는 거고 뭐 PPI라든지 패턴주들 뭐 튀는 애들은 튀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물론 이거는 이제 선수들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초보자들은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한 게 오늘 공개 방송이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IT들이 도대체 언제 움직일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IT주들도 보면 좀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도 정고점이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원익 QNC라든지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정고점을 조만간에 돌파할 모양을 잡고 있어요. 돌파할 것 같아요, 느낌이. 돌파를 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이제 IT 부품주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모양들이 그렇게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차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얘도 지금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영차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 강해요. 그렇죠? 차트 모양들이 이렇게 다 강합니다. SKC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모양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걸로는 지금 바닥에 있는 IT 부품들이 모두 다 강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쟤네들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가능성이 있거나 다다음 주 정도겠죠.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딱 실적 시즌 바로 코앞에 두거나 실적 시즌이 됐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나둘 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장도 신고점이고 강세장이고 그럼 얘네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는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그제서야 이제 뒤따라 이제 빨리빨리 쫓아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주들도 지금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전히 꼴등주고 3등주예요. 제약주보다는 낫다고 보지만 어쨌든 꼴등주고 3등주인데 그럼 소비주는 어떠냐? 여전히 좋습니다. 1등주고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 제일 천덕꾸러기면서 제일 말 안 듣고 있는 IT주들도 지금 말 좀 들으려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IT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은 적당히 갖고 있는 상태. 너무 늘리지 마세요. 아직 너무 늦으니까 종목들이. 근데 얘네들도 가지고 있을 만은 하다라는 예시기와 또 하나. 대하TI도 철도주 관련도 움직이려고 있죠. 이런 애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시원하게 쏠 수 있는 패턴주입니다. 아까 카프로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다 남북 경협주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슈만 한번 딱 얹히게 되면 지난번에서도 막 급등을 했었던 흐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패턴주에서 중형주, 소형주도 좋고 대형주 흐름들도 좋고 업종의 대표주들뿐만 아니라 뭐 경기 민감주, 소비주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고점에서만 쫓아가지 말자. 싸게 사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엘리베이요. 현대 엘리베이터 예, 49,200원에 5%요. 49,200원에 5%. 네네. 이거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단기나 장기나 다 좋은데요. 단기는 매도고 장기는 보유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단기는 매도고 장기는 보유입니다. 그럼 매도해야 그러면은 되나? 보유해야 되나? 헷갈리죠? 예.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딱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단기는 가져가고 싶고 장기는 팔고 싶고 혹은 이거 왔다 갔다 그러면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딱 예. 기준을 맞춰놓고 가야 돼요. 예. 그 스타일이 그럼 단기가 맞으세요? 장기가 맞으세요? 장기로 가. 장기로? 네네. 자, 그럼 장기로 봐드릴게요. 네네. 장기로 봤을 때에서는 보면은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손절 라인은 장기니까 45,000원. 예. 손절 라인 45,000원이고 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비중이 좀 작죠? 네네. 그리고 지금 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지만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지금서부터 추가 매수하려 하지 말고 뭐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말고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네. 일단 6만 원 돌파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예. 네,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그럼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만 원에 다시 전화 주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6만 원 정도 올 때 왜냐면 거기서부터 탄력적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위로. 네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자, 카페24. 자, 유튜브 채팅인데요. 자, 매수 가격은 33,200원에 비중 10%. 일단은 거래량은 없는데 뭐 갖고 있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갖고 있어도 무리는 없는데 자, 이거 지금 예전에 좀 많이 좀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요. 뭐 이 정도 아직 거래가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것뿐인데 뭐 조만간에 거래 실리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 가능 35,000원까지 보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에 넷마블. 자, 박스권입니다. 매수 가격은 137,000원에 비중은 10%. 뭐 밀렸다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저점이 깨지면은 밑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12만 원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비중을 좀 줄일 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지가 되면 보유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목요일 날이죠.
시장이 이미 고점이 돌파가 되는 상황이라서 종목들이 그렇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좀 전에 아까 봤을 때 PPI 같은 패턴들 18% 올라갔죠.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급등한 애들이 또 급등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리 18% 있는 종목을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의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서우면 그런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겠다. 이런 마음이면은 여러분 선수 패턴 다 할 수 있어요. 쫓아만 가지 않고. 그래서 강하고 좋은 종목을 하는 건 좋은데 추격 매수만 안 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정리해야 될 텐데요. 자, 아쉬운 분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장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